222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비교적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자,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근데 A가 자, 갑으로 할까? 자, 갑이 자기 소유 자동차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은 갑의 채권자 병에게 을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 이게 수익자, 이게 낙약자, 이게 요약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이 두 사람 간의 그 관계, 요 법률 관계, 요걸 대가 관계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 무슨 험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안 미쳐요. 설사 이 사람이 병한테 채무 없는데 채무 있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 전에 자기 부인이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또 채무를 변제할 양으로 이렇게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맞죠?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 그죠? 그 보상관계, 이걸 두 사람 관계, 이걸 보상관계 이런 말을 써요. 자, 요즘은 사실 요 단어 자체는 시험 잘 안 쓰고 그냥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원인 관계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이 관계, 요거는 계약 관계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게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겠지, 그죠? 뭐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의 강박 이런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계약의 효력에 영향 미치고 여기에 문제 있는 것은 을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렇게 문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사기당했다면 취소버리고 돈 못 주겠다 그러면 되죠. 맞죠? 허위 표시라면 역시 무효니까 돈 못 주겠다 그러면 돼요. 이자가 설사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수익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이 권리 없는 거예요. 맞죠? 또 이자가 착오 때문에 사기당했어. 그래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이거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이어도 보호 안 돼요. 맞죠?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익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생겨나버리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인 갑하고 을이 이걸 변경 또는 소멸시키겠다. 예컨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 또는 감액 합의하겠다.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병의 권리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자, 원칙은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갑하고 을이 말이죠. 이 계약할 때 미리 사전에 이 계약은 한 달 내에 다시 이렇게 협상해서 뭐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계약에서 정해놓았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감안하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두 사람이 이걸 합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다가 미리 유보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수입 표시하고 난 다음에도 두 당사자가 합의 해지해버리면 이 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또는 이거 감액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원래 1000이었는데 뭐 700 한도에서는 감액 다시 재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정해놓았었다면 이제 그거 감안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때는 두 사람이 감액 합의해버리면 감액돼요, 권리가. 이해하시겠죠? 자, 당사자가 미리 변경 소멸의 가능성을 계약에서 미리 유보해 놓았을 때는 그때는 가능해요. 자, 또는 뭐 아까 나왔던 거 갑과 을 간의 저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 또는 해지돼 버렸다. 이러면 병의 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병의 권리가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병이 동의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병이 동의해주면 어때요? 병이 동의해준대요. 감액 합의해도 괜찮다고 또는 합의 해제해도 괜찮다고 동의해주면 그건 문제 없겠죠, 그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계약의 당사자 아니죠, 그죠?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권 또는 취소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대금 지급 안 해도 해제 여부는 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맞죠? 이 사람은 안 돼요. 그죠? 또 이 사람이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안 하고는 갑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자가 취소하게 되면 안 돼요. 맞죠? 그죠? 자,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을 행사 못합니다. 다만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겨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맞죠? 그죠? 또는 뭐 이게 이쪽에서 돈을 주고 이쪽에서 물건 준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여기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이쪽에 주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자가 인도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인데 사료입니다. 사료. 그 사료를 소한테 먹였는데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료에 문제 있어서. 그에 대한 손배청구 당연할 수 있겠죠? 손배청구 당연할 수 있겠죠? 그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부가적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이런 것은 이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자가 수입 표시 안 하면 이 사람은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답을 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죠. 이자가 정해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에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여기는 바라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받지 못하면 답을 못 받으면 이자가 못 받으면 이자가 바라지 아니면 아니고 이자가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익 받기를 거절한 걸로 본다. 그죠? 수익을 거절한 걸로 그렇게 의제돼요. 바라지 아니하면 요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라지 아니하면 요거는 본인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상대방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근데 B의 채무를 C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바뀌는 거니까 채권자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요. 근데 승낙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이자나 승낙할 건지 말 건지 답을 달라 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기간 내 확답을 역시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채무 인수 승낙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발신주의 그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그죠? 이것도 발신주의 그죠? 여기서 나와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받지 못하면입니다. 받지 못하면. 자, 그럼 이건 어때요? A가 물건을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현재 이쪽에서 채무를 이행 안 해요.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럼 이쪽에서 해제할 수 있죠. 그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기간 몇 년입니까?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당사자가 약정 안 하면 10년이에요. 10년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제할래 말래 답을 줘 라고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역시 받지 못하면 그걸 해제권은 소멸해버려요. 맞죠? 그래 이거 있죠. A가 B에게 물건을 파는 매매의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앞으로 매매 계약 합시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죠? 앞으로 매매 계약 합시다 하는 계약. 이때 이자가 예약 완결권을 갖는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바로 본계약인 매매 계약 성립해요. 근데 이자가 이걸 행사 안 한다. 이건 몇 년입니까? 이것도 역시 10년입니다. 이것도 10년 너무 길죠? 그래서 이쪽에서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답을 달라라고 최고했는데 이자가 정해진 그 상당한 기간 안에 이것도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지 못하면 자, 이 두 개만 바라지 아니하면 그죠? 여기 지어버렸네. 우리 발신주의 그죠? 발신주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채무 인수 승낙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이게 발신주의입니다. 그죠? 이게 발신주의고 이런 것들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발신주의 아니에요.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확답 이거 발신주의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한 완결권자의 확답, 이거 발신주의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받지 못하면 그는 이익 받기를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이게 무효 취소 해지될 때 이자가 선이어도 보완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미 지급했다. 이미 돈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 취소 해지되었을 때 이자가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대요. 이미 지급하고 나면은 그때는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끼리 하래요. 이미 주고 나면은 이쪽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원상회복 청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쪽에도 안 된대요. 그죠? 알죠 이거? 그죠? 자, 대충 요 정도 선에서 41번에 1번 보시면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제3자의 수익 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요건이지 그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이번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유약자와 제3자는 즉 수익자는 모두 해제권을 갖는다. 수익자는 안 갖는다. 그죠? 못 갖는다. 3번에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 특징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하지 않은 인물이어도 괜찮아요. 예컨대 태아 말입니다. 태아 또는 설립 전의 법인, 설립 아직 안 한 법인 말입니다. 이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수익 표시할 때는 그때는 바로 권리가 생겨나니까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또는 법인이 설립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필요 없어요. 계약 당시에는 아이가 제3자가 태아이어도 괜찮고 설립 안 된 법인이어도 괜찮아요. 4번에 이미 유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낙약자가 그대로 인수해서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어때 이거? 이거 OX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 두 개 비교해 보세요.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하고 C 사이에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하고 또 요거처럼 요거는 B의 채무를 C가 가져가 버리고 B는 이 채무 관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슨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입니다. 면책 채무 인수. 이런 경우 이제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니까 B는 빠져나가고 A는 C한테 청구하는데 이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게 자리 이동한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이 채권은 그대로 있고 이 사람에게도 또 채권이 생겨나는 그런 두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예? 요거는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 생겨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이었죠. 그죠? 새로운 권리를 또 취득시키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 사람한테 권리가 생겨나니까. 이거는 새로 권리가 생겨난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그냥 자리 이동한 겁니다.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인수자 들어가는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아니에요. 그죠? 뭐만? 병존적 채무인수 요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혹시 만약에 중첩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선생님이 병존만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그죠?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 병존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했을 때라야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원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채무자와 인수인이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은 뭘 말해요? 자, 유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죠. 이거 보세요. 여기를 요약적으로 본 거예요. 유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그대로 인수인이 승계했대요.
면책적 인수를 말해요. 맞죠? 그대로 인수했다 그랬으니까 면책적입니다.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그죠? 5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 의무와 유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반대 급부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이 급부 의무와 그 다음에 유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반대 급부 의무, 이거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쪽에서 돈 주는 것과 이쪽에서 차 주는 거 동시행관계에 있죠, 서로.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고, 42번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되 을은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병은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에 위 매매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낙약자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선배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이 계약이 무효래요. 이 계약이 무효면 이자가 수익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권리는 무효입니다. 맞죠? 이 계약이 무효면 이 권리도 무효예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 아니죠, 그죠? 이행 안 해도. 맞죠? 선배 청구 못해요. 2번에 수익자 병이 낙약자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을은 매도인 갑이 아직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토지 안 주면 이쪽에서 대금 못 준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동시행 항변.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을 기망 행위를 이유로 매수인 을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수익자 병이 취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어때요? 자, 이 사람이 사기당했대요, 을로부터. 그래서 취소했답니다.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의 권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모르고 수익 표시했다면서 돈 달라. 안 돼요.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 사람의 권리도 그냥 사라져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수익자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그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4번에 위 매매 계약 당시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 하더라도 병이 이미 수익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자, 미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계약에서 유보해 놨다면 그러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유보해 놨다면.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위 약정에 따라서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인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인 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매수인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반환해야 된다. 어때요? 성격 맞죠? 자, 이쪽에서는 토지를 줬습니다. 토지를 줬는데 근데 이쪽에서 대금 지급 안 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도받은 토지를 누구한테? 당연히 갑한테 돌려줘야지. 왜 이쪽에 줍니까? 맞죠? 자, 토지를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갑에게 돌려준다. 자, 좀 개념으로 말하면 원상회복, 이거는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수익자는 원상회복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43번, 자, 좀 쉬운 거니까 각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4번. 자, 틀린 것 기억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해서 직접 그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한 약정.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병전적 채무 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이혼의 제3자가 수익 표시할 수 있는 지위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리고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수익 표시한다는 거 요거 형성권입니다. 왜?
바로 의사표시하면 그냥 권리가 바로 생겨나잖아요. 그죠? 형성권이고 이것도 재산권 맞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대의하는 게 가능해요. 채권자가, 그 사람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채권자가 대의 행사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므로 벌써 틀렸죠? 제3자의 수익표시는 제3자 자신이 권리를 취득할 요건입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다만 제3자 의사 반했으니까 제3자는 수익표시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안 생겨나겠지만 아무튼 계약 체결은 가능은 해요. 리얼의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통종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대항 뭐란다? 만약에 계약이 가장매매 계약이면 허위 표시면 수익자는 선의로 수익 표시했다 하더라도 권리가 안 생겨나요. 위험의 수익자의 수익 표시는 낙약자에게 하는 거다. 맞죠? 돈 받겠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낙약자에게 하는 거 맞아요. 45번에 옳은 것은 1번에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그 제3자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이쪽에서 대금 지급 안 할 때, 이쪽에서 채무 불이행할 때 해제는 갑이 하는데 갑이 해제할 때 이 사람의 동의 받아야 됩니까? 필요 없죠. 해제는 당사자인 이 사람의 고유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동의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B가 C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 이 채권에 관해서 둘이 합의해요. 당신이 C에 대한 채권, 그 채무 면제해주면 내가 어떤 물건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제3자가 수익자 맞죠? 그죠? 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갖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시키는 거 또는 행사 안 하기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인수.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4번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자, 요약자와 수익자래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있게 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다시 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 법률관계, 여기 무슨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이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5번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인도받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무슨 말하고 있죠?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사료 그 얘기. 자, A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료 그것은 C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농장하고 있는데 사료를 소한테 먹였다가 소가 병들었다. 그래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있죠. 요거는 말이죠. 하자 그 자체에 대해서 손해 청구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자로 생긴 부가손해 말입니다. 하자로 생긴 부가손해를 청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문장 자체는. 46번은 말이죠. 이거는 뭐 보지 마시고 그게 니은, 디귿, 비역 보세요. 니은, 디귿, 비역. 자, 이행인수, 병전적 채무인수, 면적식 채무인수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병전적 채무인수. 요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죠? 혹시 만약에 그 기억에 말이죠. 변제를 위한 공약이 아니고 공탁입니다. 공탁. 변제를 위한 공탁.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변제 공탁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자, 뭐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47번 앞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48번 갑이 자기 점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대금은 병한테 지급하기로 갑하고 계약했대요. 뭐 늘 이렇게 나오죠. 갑이 점포를 을에게 팔면서 을이 대금은 누구한테 준다? 병한테 지급하기로, 병한테 지급하는 걸로 을에게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번에 갑,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차고에 기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취소 안 하고도 병에게 대금 지급을 구업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이 착오를 계약했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면 이 사람이 모르고 이미 수입 표시를 한 후라도 말입니다. 후라도 돈 못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하고 돈 못 준다 그래야지. 맞죠? 취소 안 하고 돈 못 준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취소하고 그러면 돈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번에 병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안 한다. 자, 이 병이 말입니다. 이 병이 저런 말 설립 전의 법인이어도 그래도 괜찮다 그랬지, 그죠? 설립 중인 법인,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런 말보다도 시험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설립 전의 법인이어도. 설립 중인 법인은 사실 법인하고 동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설립 전의 법인인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요. 3번에 병이 수입 표시를 한 후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제 해제는 못해요. 그러나 손배 청구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병이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 그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안 되죠. 원칙 안 되잖아요. 자, 수입 표시에서 일단 권리가 생겨나버리면 이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 갑이, 을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원칙은 안 되잖아요. 그죠? 원칙 안 되니까. 자, X죠. 그 다음에 5번에 병은 갑, 을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병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불리하면은 그냥 수입 표시 안 하면 돼요. 그죠? 49번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0번 해제권과 취소권 모두 옳은 설명. 1번은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어떻습니까? 해제권하고 취소권 요거 둘 다 모든 법률행위에 다 인정됩니까? 취소는 말이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어디에나 인정돼요.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죠? 계약에 국한되는 말입니다. 해제는 계약에만 가능하고 취소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취소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죠. 예?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한 능력 사유가 딱 정해져 있죠. 해제는 물론 상대방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약정 해제라 그러죠? 약정 해제.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다시 한 번 더. 해제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권리 행사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든 취소든 간에 의사표시는 있어야 그래야 해제가 되고 취소가 되는 겁니다. 권리 행사 있어야 돼요. 해제권, 취소권 행사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4번에 권리 행사로 발생하는 반환 의무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진다. 취소하면은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의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말해요. 현존이익을 반환. 근데 해제되면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 되돌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원상회복.
원상의 복은 선의 악이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받은 거 일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해제죠. 5번에 굴행사는 포기할 수 없다. 해제권이건 취소권이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51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죄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채구해야 된다. 쌍무계약이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파는 매매계약했다. 나중에 잔금하고 이쪽에 이전 등기 의무하고 서로 동시행관계했습니다. 동시행관계했으니까 서로 지금 지체 안 빠졌습니다. 그죠? 만약 이쪽에서 이쪽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이것을 제공하면서 이거 달라라고 채고했는데 안 주면 그러면 지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이쪽에서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하면서 이전 등기서류 달라고 청구 들어갔는데 이자가 등기서류 안 주면 그러면 지체예요. 제공 안 하고 채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그죠? 제공하면서 이쪽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채고해야 그때 이자가 안 하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체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채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지체에 빠집니다. 상대방 이쪽에서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쪽에 이 채무에 관해서 연체자 발생시키려면 자신의 이 채무를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채우고 들어가야 그때 이자가 안 하면 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인지 묻지 않고 상대방은 해제할 수가 있다. 자, 이행불능 법조문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었을 때라고 나와요. 채무자에게 뭐라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되면은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죠. 갑의 소유 땅이 요게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데 이게 수용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협의 매수되었을 때, 협의 취득되었을 때가 다르죠. 그죠? 둘 다 불능되었지만 이거는 이 사람한테 책임 없는 불능이죠. 요거는 이 사람한테 책임 있는 불능이죠. 자, 이런 경우는 해제하고 소멸 청구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돼요. 그죠? 책임 있는 불능에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불능이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책임 없는 불능이면 무슨 문제입니까?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되면 이쪽에 채무가 소멸돼 버리죠. 또 이쪽에 채무도 소멸돼 버리고 위험부담 문제 맞습니까? 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일 때 이거 바로 이행불능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행불능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 됩니다. 넓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고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면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 맞습니까? 채무가 소멸돼 버리죠? 채무가 소멸되고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되나 안 되나 문제. 그죠?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무슨 문제?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만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됩니다. 맞죠? 다 이해되세요? 혹시 나 이해 못하겠다 손 들어보실래요? 뭐 그래도 아마 안 들겠지. 들기가 좀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 그죠?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면 그 채무가 소멸돼요. 이때 쌍무계약이면 상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바로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를 팔았습니다. 기계를 파는 사람은 기계의 이용 방법을,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에요. 기계의 사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죠? 이게 바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자, 그걸 가지고 말이죠, 해제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설명해달라 그러고 청구해야지. 예? 설명해달라 그러고 청구하고, 안 해주면 선배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걸 문제 삼아서 해제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의 이행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물권행위가 행해지고 효력 발생 요건, 즉 등기 갖추어져서 권리의 이전이 생겼습니다. 이때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이전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은, 매수인의 등기 말소 안 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말만 조금 추상적으로 써놨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없이 바로 돌아온다, 그죠? 등기 말소 없이 바로 복귀합니다, 매도인에게.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지체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게 다수설이다. 다수설은 맞아요.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자인데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자가 안 받아요. 수령, 지체. 그러면 이쪽에서 받을래 말래 답을 달라 라고 최고하고, 그러다 안 받으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채권자가 채권자 지체하는 경우에도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는 걸로 봐요. 뭐 채무 불이행이나 마찬가지로 최고 후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52번에 틀린 것은 자, 과대최고했다. 과대최고. 예를 들어서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행 B가 지체하고 있는 채무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최고하는데 2,000달러라고 최고해버립니다. 이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다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어요. 이런 최고의 투자반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 같은 거 계산 좀 잘못해가지고 뭐 50만 원 달러, 50만 원 달러 이렇게 만약에 청구 들어갔다면 자, 과다 정도가 좀 미미하죠, 그죠? 그러면 본래 이 사람의 채무의 한도 내에서는 이 최고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1,000달러라고 최고한 거랑 마찬가지로 봐요. 이런 경우는 최고 후에 해제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과대 최고했을 때 과다한 정도가 너무 현저하다. 이런 최고는 부적법. 이런 최고의 투자분 계약 해제. 이거는 효력 없고. 그런데 2번에 과다한 정도가 미미하다. 미미하다. 이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채무자가 본래 급부해야 될 그 수량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3번에 채무 이행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최고. 어때요? 원래 채무 이행지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순천으로 갖다 달래요. 이 최고가 효력이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정기행위를 지체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정기행위를 지체했대요. 이때 최고 필요 없죠? 정기행위 예컨대 뭐였죠? 결혼식에 입을 예복 주문. 이걸 지체하면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아무튼 해제는 해야 돼요, 그죠?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순천 얘기 나오니까 택시 운전사 생각나네. 택시 운전사 봤어요? 택시 운전사 영화? 봤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 딸내미가 영화 보고 나더니 아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던데. 아, 너무 참담해서. 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참 새롭습니다. 53번에 1번의 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액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자, 해제하고 손해 청구할 때, 자, 해제하고 손해 청구한다. 자,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1억에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근데 이게 1억 3천에 올라버리니까, 1억 3천까지 올라버리니까 이걸 변심해서 C한테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자가 해제하고
손배청구 들어갑니다. 이때 해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배청구 들어가요. 네? 당초 계약할 때 또는 나중에 이행기가 아니고 해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배청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서 제3자는 채권 양수인도 포함된다. 채권 양수인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자, 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 해할 수 없는데 그 제3자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예, A가 B한테 팔고 B가 다시 C한테 팔았다. 해서 이자한테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가 대금 지급 다 하지 못해서 A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했을 때 이 사람 보호되잖아요. 그죠? 이때 제3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 갖춘 완전한 권리자를 말해요. 공시방법 갖춘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호됩니다. 이렇게 반환 청구 못해요. 그죠? 반환 청구 못하고 이 B한테 가액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죠? 해제 당시에 목적물 가액에 따른 가액 반환 청구 들어가요. 이자는 보호됩니다. 다만 등기한 자만 보호됩니다. 이자가 등기 서류 받았지만 아직은 등기를 필요하지 못했다면 보호돼요? 안 돼요? 보호 안 됩니다. 또 이게 애당초 무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못 받았고 무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했습니다. 보호돼요? 안 돼요?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보호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몇 사람 더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팔았고 이전 등기되었고 그 다음에 C가 이걸 저당 잡았다. 전세권 설정받았다. 또는 가등기했다. 가압류했다. 가처분했다. 그 다음에 또 임차했다. 임차하고 대항 요건 갖추었다. 이러면 다 보호되는 거죠. 그죠? 임차하고 대항 그냥 임차한 사람 아니에요. 임차하고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든지 또는 주택이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은 전입했든지 요게 공시방법이죠. 그죠? 요런 자라야 보호됩니다. 그죠?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이자가 대금 지급 다 못해서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해제해버리면 소유권은 복귀합니다. 복귀하지만 임차권은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이 이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한편 요거 임차한 사람 말이죠. 반드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자만 보호된다? 이자가 등기는 못했지만 인도받은 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면 보호해요. 매수해서 인도받았으면 이거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 있는 겁니다. 그런 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은 보호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A 소유 부동산이 경매돼서 이자가 낙찰을 받은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서 임차한 사람은 보호 안 합니다. 기억나요? 참 기억할 거 참 너무 많죠. 그죠? 요즘 머리가 터지겠죠. 그죠? 그 많은 과목들 괜히 했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두 달만 진짜 꾹 참으세요. 꾹 참으면 나와요. 쭉 나와요. 자, 다시. 자, 이전 등기 안 했어도 인도받은 자로부터 그 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은 보호합니다. 맞죠? 자, 이거 다 보호돼요. 그죠? 다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잖아요. A가 이 물건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 채권 발생했습니다. 이 대금 채권 이것을 C라는 사람이 압류했다, 가압류했다, 또는 양수했다, 또는 양수하고 이거 이중 매도할까봐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았다. 이 상태에서 이쪽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B가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했을 때 이 사람 보호돼 안 돼요? 안 돼요.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이걸 자체를 양수한 자, 압류한 자 이건 보호 안 한대요. 해제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죠. 이 채권도 처음부터 없던 채권 돼버립니다. 이런 것을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양수한 자 이거 보호 안 한대요. 맞죠? 보호 안 합니다 이거. 자, 이 사람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하는데 이 제3자의 채권 양수인도 포함되는가? 이 채권 양수인 말입니다. 이 사람 포함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에이, 한번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 다시 시험에 출제되면 정확하게 하면은, 해제로 선물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해제로 선물되는 계약상의 채권, 이걸 양수한 자. 이러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3번에 계약의 해제로 원상 회복할 때 원물 상환할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한다. 자, 해제로 원상 회복할 때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줍니다. 현존 여부 떠나서 다 돌려줘야 돼요. 받은 거 일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 해제로 당사자 쌍방이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 이런 거 부담할 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자, 이쪽에다가 A는 B한테 예컨대 뭐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이전 못해가지고 결국 계약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받은 거 다 돌려줘요. 이쪽에서 받은 거 돌려주고, 돈 받은 거 돌려주고, 물건 받은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서로 무슨 관계였다? 동시관계였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수인 공동의 계약에서 해제권의 행사는 어느 1인이, 그 다음에 상대방 1인에게 행사해도 전원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때에는 그 전원으로부터 그 전원에게 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한 사람에게만 해도 안 돼요. 전원이 다 해야 됩니다. 54번에 틀린 것은 1번의 해제는 철회 못함이 원칙이다. 맞죠? 원래 의사표시는 철회 못하잖아요. 2번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나서야 해제한다. 자, 상대방이 미리 이행 안 하겠대요. 사전 이행 거절 표시했습니다. 뒤에 다 나오지만, 자, 원래는 최고하고 해제하는데 최고할 필요 없는 경우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최고 안 하고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최고 안 하고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이행 지체 중에서 말이죠. 정기행위를 지체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행 지체 중에서 채무자가 사전 이행 거절 표시했을 때, 두 가지죠, 그죠? 정기행위를 지체했을 때, 그 다음에 지체하는데 그 전에 이미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나는 돈 안 준다고 사전 거절 표시하고 이행 지체 들어가면 최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고 필요 없는 거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면 이거는 불능되었으니까 최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또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추한 불가능한 추한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추한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자, 불완전이행. 자,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완전하지 못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때 만약에 완전히 가능하다면 일단은 완전히 이행하라. 최고한 다음에 완전히 이행 안 되면 해제하겠죠, 그죠? 근데 그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최고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약정 해제 어때요? 약정 해제. 그러니까 땅을 사면서 만약에 이 땅에 건축 허가 안 나온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하라고 미리 약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바로 약정 해제죠, 그죠? 그때 계약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건축 허가 안 나온대요. 구청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약정 사유가 생겼으니까 해제할 거 아닙니까? 이때 최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다시 할까요? 자, 땅을 사면서 만약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하라고 계약서에다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청 알아보니까 구청에서는 이 땅은 허가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해제 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해제할 거 아닙니까? 자, 어때요? 이거 미리 사전에 최고합니까? 당연히 안 하지. 땅 안 받겠다고 지금 해제하는 건데
맞죠? 약정 해제는 최고 안 해요. 그죠? 그 잠까지 덧붙이면 여기까지는 시험이 잘 안 나오겠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만약에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최고 안 합니다. 자, 이거 다 최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저거 다 외우기 싫으면 최고 필요한 거. 그냥 요거 두 개 빼고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행지체, 이행지체하고 추안이 가능한 불완전이에. 자, 요 두 개만 최고 필요합니다. 요거 두 개만 딱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도 되겠죠, 그죠? 일반적인 지체, 요 두 개 말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지체, 그 다음에 추안이 가능한 불완전이에. 요 두 개만 딱 최고 필요해요. 자, 그래서 2번 다시 채무자가 미리 이행 안 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경우 최고 필요 없죠? 사전 이행 거절 표시입니다. 3번에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게 뭐죠? 정경이죠? 여기 정경입니다.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바로 이게 정기행위예요. 정기행위를 지쳤을 때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 최고 필요 없죠? 다만 당연히 해제는 해야 되고 또 이행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계약을 방치했습니다. 이러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된 걸로 볼 수도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사자가 계약 실현의 의사 없이 말입니다. 계약 실현의 의사 없이 이행 제공 또는 최고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합의 해제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55번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각자 해보세요. 잠깐만 쉬시고요.